이 원형 검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원형 검사를 받을 때 뭐 어떻게 하냐? 사람들한테 원을 세 개를 그리라고 해요. 근데 그 세 개가 뭐냐?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 그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원 세 개가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여기는 뒤쪽에 나오나? 뒤쪽에 나오네요. 자, 나머지는 제가 뒤쪽에 어차피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별표 하나 칩시다.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진로 시간 전망의 개입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방향성, 변별성, 그 다음에 뭡니까? 통합성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진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측면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하고 나머지 아닌 것들을 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배울까?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죠? 코틀이 한 거죠. 코틀. 코틀이 한 겁니다. 코틀의 원형 검사.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배워요. 자,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을까요? 자, 어떻게 배우냐? 코털이 코털이 변기통 방향으로 빠졌다. 자, 다시 갈게요. 뭐라고? 자, 코털이 어디로 빠졌다고? 변기통 방향으로 빠졌다. 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갔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코털이 하나 빠졌는데 어디로? 변기통 방향으로 빠진 겁니다. 자, 다시 코털이 뭐라고? 변기통 방향으로 빠졌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코털이 자, 뭡니까? 변기통 방향으로 코털이 변기통 방향으로 빠졌다. 됐습니까? 자.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게 진로 시간 전망의 개입의 세 가지 측면 아닙니까? 그렇죠? 세 가지 측면. 자, 누구 이론입니까? 그렇죠. 코틀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거기에 세 가지 측면이 뭐였습니까? 아까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입니다. 그렇죠? 자, 변별성, 통합성, 방향성. 다시 뭐라고? 코털이 어디로 빠졌다고? 변기통 방향으로 빠졌다. 오케이. 그래요. 한번 웃고 갑시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제가 두 문자 좀 많이 좀 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원래 저는 이제 제 공부 스타일은 그 두 문자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거든요. 저는 좀 자주 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에 각인되게 만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최대한 좀 간결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두 문자도 제가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너무 억지로 두 문자를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공부가 되거든요. 그 뭐 잘 연상작용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억지로 외우는 거 그런 건 좀 싫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게 음이 좀 이렇게 뭐 말이 안 되더라도 좀 음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가는 거 그게 가장 이제 맛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수퍼의 발달 단계 거기 보면 성탐, 확률세 이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긴 한데 너무 의미도 없는 것들을 두 문자를 따서 막 외우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암기가 하나의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싫어요. 그런 건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거 만들어진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 코털이 뭐라고? 변기통 방향으로 빠졌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털의 변별성 뭡니까? 그렇죠. 통합성, 방향성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요거 일단 하나 외울게요. 오케이? 자, 요거 하나 외우고 그다음 자, 여기 보면 코틀의 원형 검사 지금부터 요 원의 의미랑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코털은 좀 지울게요. 조금 민망하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지금부터 원의 의미랑 이런 것들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자, 잘 나오는 거 두 가지 이따 체크할게요. 첫 번째, 2번 원의 크기. 별표 크기 하나 치죠. 원의 크기는 뭐에 대한 걸 알려주냐? 바로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동그라미. 만약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나왔어요. 뭐냐?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건 뭡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그건 뭡니까? 1번 원의 크기, 2번 뭡니까? 원의 배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답 몇 번? 원의 크기. 일단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에 대한 뭡니까? 상대적 친밀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야. 아까 제가 이랬죠. 원 세 개를 그리라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원 세 개가 과거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를 들어서 요만하게 그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시간에 대한 친밀감이 가장 높은 게 뭐냐? 과거가 1등, 그 다음 미래가 2등, 현재가 3등인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원의 크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원의 배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의 배치 역시 별표 크게 쳐야 됩니다. 원의 배치 별표 크게 하나 치고 제가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사실 지금 이런 예제 없이 들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어려워. 사실 어려워.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코털이 코털 건 좀 어려워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원의 배치는요. 뭐냐? 시간 차원들이 자 어떻게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각각의 시간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바로 원의 배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어떤 것도 접해 있지 않은 원입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이 시간 차원의 고립을 의미합니다. 어떻다고? 이러한 시간적 관점은 자신의 미래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냐? 자,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어떤 것도 접해 있지 않은 원 왼쪽에다가 저는 여러분 저까지 갈 수가 없어서 여기다 할게요. 여러분 여기 왼쪽에다가 어떻게 정리하면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어떻게? 자,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하나 할까?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노란색은 과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제가 현재라고 하고요. 네, 보라색은 제가 미래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어떤 원도 어떻습니까? 겹치지 않죠. 바로 이게 첫 번째 어떤 것도 접해 있지 않은 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원의 배치라는 게 결국 시간 차원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건데 어떤 것도 겹쳐져 있지 않잖아. 그치? 이거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시간에 대한 아무런 이 노력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것도 접해 있지 않은 원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중첩되지 않고 경계선에 접해 있는 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그리면 자, 이게 과거. 이제 과거라고 적진 않을게요. 그다음에 현재가 여기랑 거의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그다음 미래도 약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 이렇게. 약간 떨어져도 돼요. 약간 여기를 떨어져도 되는데 어쨌든 거의 가까이 있는 거. 이런 거. 이게 뭡니까? 중첩되지 않고 경계선에 접해 있는 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시간 차원의 뭐예요? 예, 연결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엔 고립이죠. 이건 뭡니까? 연결을 의미해요. 자, 어떤 건지 봅시다. 이러한 시간적 관점은 사건들이 아직 개별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비록 연속적일지라고 할지라도 통제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 연속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뭡니까? 그냥 개별적, 독립적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다. 이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됐습니까? 그게 두 가지. 됐죠? 그다음 부분적으로 중첩된 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중첩된 원은 이런 거 말합니다. 아까 전에 과거가 노란색이었나요? 그렇죠? 자, 부분적으로 중첩된 원은 이런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그렇죠. 중첩 이렇게 된 거. 이거. 이게 부분적으로 중첩된 원입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자, 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자, 시간 차원의 연합의 동그라미. 아까 전에 첫 번째 어떤 것도 접해 있지 않은 원에는 고립의 동그라미. 여기는 뭡니까? 연결의 동그라미. 중첩되지 않은 원은 연결의 동그라미.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연합의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이러한 시각적 관점은 과거가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뭐니까 시간이 연속된 상황에서 과거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그렇죠. 보여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완전히 중첩된 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완전히 중첩된 원은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근데 사실 이건 잘 안 일어나. 실제 검사를 보면 완전히 중첩된 원은 아주 좀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거의 붙어 있죠. 이게 완전히 중첩된 원입니다. 자, 역시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나? 시간 차원의 통합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통합. 저게 키워드예요. 저 키워드. 저게 나오면 딱딱딱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뭔지 볼게요. 이러한 시간적 관점은 과거와 미래의 원을 현재의 원 안에 충첩시킴으로써 현재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완전히 중첩된 거. 이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요게 코틀의 원형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해 잘 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냥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어차피 문제에서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요거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합시다.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약간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30분이긴 한데 요것만 하면 끝이니까 여기까지만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개발과 의사결정 파트에서 하는 게 뭐 있냐? 그게 바로 6개 생각하는 모자입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하죠. 별표 크게 하나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 크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에드워드 보노 이 사람이 개발한 뭡니까? Six Thinking Hats 뭡니까? 6개 생각하는 모자는요. 시험 문제가 딱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 이렇게 나와요. 일단 첫 번째 문제 패턴은 6개 생각하는 모자는 어떤 결정을 위한 겁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의사결정을 위한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다시 6개 생각하는 모자는 저기 있네. 대안 선택과 문제 해결인데 이거 뭡니까?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겁니다. 저기 적혀있잖아.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6가지 모자. 그쵸? 그래서 시험 문제 6가지 생각하는 모자는 어떠한 것을 위한 겁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뭐다? 밑에 가보면 의사결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반드시 그걸로 체크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문제 패턴이 딱 3가지인데 첫 번째, 6개 생각하는 모자가 의미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위한 거고 두 번째, 6개 생각하는 모자의 이 색깔들 있죠. 오케이. 이 6가지 색깔이 아닌 걸 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흰색,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6개가 아닌 것들을 해서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주로 뭐가 자주 나오냐면 갈색이 자주 나와요. 갈색. 그러니까 이 6개가 아닌 거 하나 해서 갈색이나 혹은 황색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다 틀린 겁니다. 오케이? 요 6가지만 돼요. 됐습니까? 그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각각의 색깔이 의미하는 것을 서로 매칭을 잘해놨냐. 오케이? 자, 그것까지인데 잘 봅시다.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봐요. 일단 흰색, 노란색, 검정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있는데 자, 보세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6가지 색깔을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일 어려운 게 그 각각의 색깔에 여기 있는 개념들이 매칭이 되는 거 이게 어려운데요. 자, 보세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순백의 흰색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김치 국물 하나만 떨어뜨려도 어때요? 너무 또렷하게 보이죠? 그렇죠. 흰색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흰색은 팩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이 나오면 무조건 흰색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100%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흰색, 사실입니다. 흰색. 순백의 하얀 것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잖아. 그래서 사실. 오케이? 그 다음 흰색 다음에 검정색을 바로 볼게요. 반대되는 거니까. 검정색 어떻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시니컬하게 본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검정색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요. 비판이 나옵니다. 비판. 이거 하나 체크해요. 오케이? 실제 저도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이거 풀 때는 흰색은 사실 찾고요. 검정색은 비판만 찾습니다. 그럼 맞아요. 오케이? 그다음 볼게.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자, 노란색은 니은이 들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뭐 나오냐? 낙관적의 니은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낙관적. 요거. 오케이? 그다음 자, 빨간색은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나중에 저의 이런 꿀팁이 여러분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예. 여러분 빨간색은 그 위에다가 적색이라고 적을게요. 사실 적색이 좀 더 시험에 잘 나와요. 빨강보다는. 적색. 자, 적색. 여러분 적색이니까 여기 지읒. 그쵸?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직관과 직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직관과 직감이 나오죠. 오케이. 그게 적색.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우리 녹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빵 떠오르면 녹색불이 이렇게 탁 뜬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녹색은 항상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녹색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요. 새롭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파란색은 뭡니까? 우리가 블루프린트란 말이 있습니다. 청사진. 그게 뭡니까? 전체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파란색은 항상 뭐가 나오냐면 전체가 나올 겁니다. 전체가.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다시 흰색은 뭐라고? 흰색은 무조건 사실. 그 다음 두 번째 검정색은 뭐라고? 비판. 그 다음에 노란색은 그렇죠. 낙관적.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색은 뭐라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직관과 뭡니까? 그렇죠. 직감 이런 거. 직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녹색은 뭐라고? 아까 전에 새로운 해결, 새로운 대안 이거 나오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파란색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전체적.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6개의 생각하는 모자는 문제 유형의 패턴이 너무 빤해서 3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6개 생각하는 모자는 어떤 기법을 위한 거다? 의사결정. 오케이? 그거. 두 번째, 6개의 생각하는 모자의 색깔 6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흰색, 검정색, 노란색, 적색, 그 다음에 녹색, 청색 6가지죠. 그 다음 그 각각에 대응하는 게 뭐다? 흰색은 팩트, 사실. 두 번째, 검정색은 비관.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노란색은 뭡니까? 낙관적.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적색은 직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녹색은 그렇죠. 다섯 번째 녹색은 뭡니까? 새로운 대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청색, 파란색은 뭡니까? 그죠? 이거는 바로 전체적인 거.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